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제2장 구매 의사결정 과정과 관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은 먼저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관여도와 이제 소비자 결정, 관여도와 어떤 소비자 결정의 유형, 관여도와 어떤 관계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관여도 중에서 저관여 의사결정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구매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조직, 사람들을 구매센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매 의사결정에는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집단, 학교라든지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집단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사용자, 영향력 행사자, 구매자, 의사결정자, 정보통제자, 이런 여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추석에 저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추석 선물을 하나 보내자. 이런 제안을 손자가 했다면, 그러면은 어떤 선물을 하는 것이 좋을지 좀 알아봐라. 그러면은 이제 손녀가 그러게 돼서 알아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영향력 행사자, 또 무슨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 통제자, 이런 것은 된다, 저런 것은 안 된다 하는, 그러면서 실제 최종 의사결정은 아버지가 했다. 의사결정자. 그러면은 그 제품을 마트에 사러 가기는 엄마가 했다. 구매자는 엄마죠. 그 다음에 사용자는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틀려질 것이고, 특히 이제 조직에서는, 집단에서는 이제 각 구매 부서가 있을 것이고, 그 중간에 우선 과장, 부장, 사장님까지, 그 다음에 또 예산을 통제하는 어떤 부서까지, 기획부서라든지 회계부서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부서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는 여러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 문제를 이제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은 크게 5단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인식, 정보의 탐색, 대안의 평가, 대안의 선택, 의사결정, 구매 후 행동. 그래서 문제인식이란 것은 구매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이걸 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제품이 있는지, 어디 가서 사는 게 좋은지 정보를 탐색한다. 정보 탐색의 결과에 따라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면 그걸 살 수밖에 없지만 2가지, 3가지 대안이 있다면 그 중에서 그것들을 평가해서 선택을 하게 되고 최종 의사결정,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매 후에는 어떤 만족, 불만족, 그로 이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이러한 어떤 것을 구매 의사결정 과정 또는 의사결정 과정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문제인식 단계. 문제인식이란 것은 실제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가 다르다는 것,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문제 또는 필요성을 인식을 한다. 즉, 실제 상태를 바람직한 상태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은 움직이는데, 그것을 구매 행동의 어떤 유발, 구매 행동을 생겨나게 한다는 거죠. 문제인식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는 어떤 충동의 발생이라든지 환경의 영향으로 해서 심리적 욕구, 즉 지나가다 쇼윈도에 어떤 제품을 보고 사고 싶다, 예? 어떤 광고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뭐 사고 싶다, 또는 우리가 배고픈 것 같이 이제 소화가 되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무엇을 먹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리적 욕구죠. 또는 중거 집단의 영향. 학교에 왔더니만은 옆에 앉은 친구가 예쁜 옷을 입고 왔다. 예? 가을에 이제 멋지게 어울리는 옷을 입고 왔다. 나도 사고 싶다. 다른 의사결정의 영향. 자, 우리가 집을 새로 사면은 그 안에 가구를 사고 싶은 것들이 생깁니다. 또는 옷을 샀더니만 옷에 어울리는 머플러라든지 또는 무슨 모자라든지 신발을 사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의사결정의 영향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어떤 마케팅 활동, 노력.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광고죠. 광고를 위시한 무슨 뭐 진열부터 여러 가지 기업의 무슨 뭐 최고 경영자의 어떤 강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의 어떤 마케팅 노력에 의해서 어떤 특정 제품을 사고 싶어 하는 거죠. 자, 문제가 인식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단 정보의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의 탐색은 뭐 구매 전 탐색, 뭐 지속적 탐색. 이게 어떤 이제 구매를 하겠다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탐색하는 것과 평상시에 이제 지속적으로 뭐 탐색하는 것. 또는 적극적인 탐색, 소극적인 탐색.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내가 하나 사겠다. 적극적으로 알아본다. 소극적 탐색. 음료수를 하나 사 먹고 싶다. 뭐 대충 알아보죠. 그 다음에 이제 내적 탐색과 외적 탐색. 내적 탐색이란 것은 내가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내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통해서 탐색을 하는 것이고, 외적 탐색은 다른 사람, 셀즈맨에게 물어본다, 친구에게 물어본다, 부모님한테 한다, 무슨 인터넷에 검색을 해본다, 뭐 등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어떤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적 탐색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법률 문제에 관해서 어지간한 것들은 내적 탐색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어떤 병에 관해서 내적 탐색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이 적은 사람, 또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죠. 외적 탐색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고 공부를 한다는 것도 본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적게 받고 내적 탐색,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정보의 원천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개인적인 정보 원천, 상업적인 정보 원천, 공공적인 정보 원천, 뭐 경험적인 정보 원천,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정보를 탐색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려상표군의 형성, 내가 어떤 상품을 사려고 한다. 자, 그러면은 자동차를 사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체 상표군은 이 세상의 모든 자동차 브랜드가 되겠죠. 그 중에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안 팔리는 것들도 있고, 또는 국내 시장에 팔리긴 하지만은 내가 잘 모르는 것들도 있죠. 전체. 그 중에서 이제 인지상표. 내가 아는, 내가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표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알기는 하지만은 내가 어떤 외적 탐색, 예?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을 얻어서 외적 탐색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는 이제 내적 탐색, 내 스스로 알고 있는,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 여러 가지 이제 무슨 자금 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구매를 고려하는 상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중에서 다음 단계 이제 대안의 선택을 통해서 이 중에서 어떤 제품을 뭐 그랜저를 샀다. 이제 라고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보를 탐색을 했으면은 내가 살 수 있는 대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대기업의 경우는 2개, 3개 여러 가지죠. 자, 이제 대안을 평가하는데 우선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자동차에 대한 평가 기준을 뭘로 하느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격 하나만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자동차의 뭐 배기량, 최고 속도, 또는 뭐 안전도, 뭐 여러 가지 기준을 따져서 살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준을 따져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구매한 데 있어가지고 대안을 평가한 데서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자동차에서는 그렇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옷을 살 때 무엇을 보고 사느냐. 대기업의 경우 사람들은 어떤 그 옷의 브랜드의 뭐 이미지, 평판, 또는 무슨 뭐 색상, 디자인, 주로 뭐 이런 것만 보고 구매를 하더라고요. 뭐 이제 가격은 뭐 누구나 고려를 하겠죠. 그런데 상당수 많은 학생들이 옷의 섬유, 그 옷이 그야말로 양모, 뭐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실크, 견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면화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제 폴리에스테르 종류로 되어 있느냐. 뭐가 몇 %, 폴리에스테르 몇 %, 이런 섬유에 대한 것을 거의 안 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평가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를 것이고 제품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식도 크게 봐서는 보상적인 방식과 비보상적인 방식이 있어요.
또 이것들을 이제 적절히 혼합하는 뭐 그런 방법도 쓸 수가 있는데, 보상적인 방법이란 것은 어떤 한두 가지 속성, 즉 한두 가지 요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다른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보상, 만회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각각의 속성에 대해서, 그러면 컴퓨터를 사는데 컴퓨터의 기억 용량, 뭐 처리 속도, 디자인, 가격, 4가지 요소를 고려한다고 가정합시다. 이 4가지를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 요인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경우에 기억 용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뭐 40%, 처리 속도 30, 디자인 20, 가격 10,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가격이 40, 뭐 기억 용량은 뭐 10%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무슨 삼성, LG, 도시바, 컴팩의 했던 컴퓨터를 점수를 매겨보니까 삼성은 10, 뭐 기억 용량에서는 LG는 8, 도시바 6, 컴팩 4. 처리 속도에서 뭐 삼성 8, LG 9, 도시바 8, 컴팩 3. 예? 디자인에 있어서 뭐 삼성 6 해서 컴팩 7. 가격은 삼성 4에서 컴팩 8. 그러면 이 각각의 어떤 받은 점수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서 나온 합계 점수가 뭐 삼성은 8, 뭐 도시바 어떤 7.8, 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상적인 평가 방법은 나중에 우리 이제 그 태도를 배울 때 피시바인의 이제 모델을 배우게 될 텐데, 이제 그 모델을 뭐 이런 데서도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보상적인 방법은 보상적인 방법과 반대되는 거죠. 비보상적이다. 어떤 한 요소에서 하나의 속성에서 나쁜 점수를 받으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각 요소의 점수가 합계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 방식은 어떤 모든 항목에서 최소 몇 점 이상, 예를 든다면 아까 뭐 컴퓨터에서 각각 모든 항목에서 적어도 5점 이상 받은 것 중에서 이제 또 2단계로 뭐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한다든지, 비접속 규칙에서는 하나의 항목이라도 최소 수준. 우리가 무슨 사법시험이라든지 이런 시험에서 과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항목이라도 최소 점수, 과락을 받으면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점수에서, 다른 과목에서 많은 점수를 받더라도요. 뭐 이런 식. 뭐 사전 편찬식은 그 중요 항목,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앞에서 아까 기억 용량이 제일 중요했으면 기억 용량이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점수를 제일 잘 받았으면 그것으로 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예를 든다면 삼성하고 LG가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면 그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고요.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부문별 탈락식은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중요 항목 순으로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은 것들을 제거합니다. 기억 용량에서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은 컴팩을 일단 제거하고, 뭐 그 다음에서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혼합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의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반드시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래서 대안평가 결과와 실제 구매 상표와 어떤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대안의 평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 제일 좋았다. 삼성을 구매 의도, 삼성을 사려고 한다. 삼성을 사려고 했는데 사러 갔더니만은 점원이 LG가 아주 대폭 할인을 한다고 한다. 또는 최근에 뭐 삼성이 별로 이미지가 평판이 안 좋더라. 뭐 이런 식의 다른 사람의 태도. 그 다음에 이제 예기치 못한 상황 변수. 삼성을 사러 갔다면 마침 삼성이 재고가 다 떨어져서 뭐 일주일을 기다려야 된다고 한다. 나 지금 당장 급한데. 이런 것들이 상황 변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에 따라서 구매 의사결정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구매 후의 행동으로는 구매 후에 만족과 불만족으로 나뉩니다. 자, 내가 그 제품을 사서 아주 만족해. 뭐 친구들에게도 잘 샀다고 이야기를 해. 반대로 정보 탐색하고 대안의 평가할 때는 아주 괜찮았는데 정작 사서 사용해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나 홈쇼핑 채널에서 옷 같은 거 사보면은 화면에서 볼 때하고 실제로 그 물건을 받아보면 다른 경우들이 참 많죠. 자, 그래서 만족과 불만족으로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부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지부조화. 인지부조화는 확실한 만족도 아니고 확실한 불만족도 아닙니다. 내가 참 좋다고 해서 샀는데 사서 예를 들어서 뭐 옷이다. 옷을 입고 갔더니 친구가 내하고 잘 안 맞는다 그래. 그러면은 갑자기 내가 옷을 잘못 샀나? 그래 되는 거죠. 그 순간 만족도 아니고 불만족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만족도 아니고 확실한 불만족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상태를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또는 불협화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요. 우리말로 영어로서는 이제 디소넌스인데, 그래서 인지부조화는 단기간, 짧은 기간에 생깁니다. 이제 인지부조화가 생기면 사람들은 정보를 더 수집한다든지 뭐 해서 만족으로 가거나 또는 불만족으로 옮겨갑니다. 장기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만족을 했을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만 불만족하는 경우에는 행동을 취하는 것과 행동을 취하지 않음. 즉 잘못 샀더라도 에이 내가 손해보고 말지 뭐 참아야지 하고 참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는 이제 그러지 않고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행동을 취하는 것들도 공적인 행동과 사적인 행동으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적인 행동은 해당 기업에다가 직접 배상을 요구하고 해당 기업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뭐 배상을 위한 법적 조치, 재판을 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불평 행동,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정부 기관에다가 어떤 불평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해당 기업에다 대고 무슨 교환해달라, 무슨 매출 취소를 하고
환불을 해달라 했을 때 요즘은 어지간한 기업들은 다 잘 해줍니다.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막바로 재판으로 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소비자들을 대변하는 우리나라 이제 정부기관 중에 한국소비자원이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비자보호원 그랬는데 보호란 말을 빼고 한국소비자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나를 대신해서 상당수 이제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적인 행동으로서는 나 이제 그 제품은 더 이상 안 산다. 또는 뭐 그 판매상에는 그 매장에는 절대 안 간다. 또는 뭐 주변의 친구들에게 불평불만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후 사용과 어떤 처리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제품을 일시적으로 어떤 처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원히 처분할 수도 있고 뭐 현 상태를 이제 유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시적 처분은 뭐 임대, 대여, 이제 이게 뭐 우리말로 여러분들 혹시 잘 구분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영어로 렌트와 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원히 처분은 증여, 교환, 폐기, 뭐 판매 뭐 이렇게 나뉘어 볼 수가 있는데 교환은 다시 이제 재판매와 사용으로 나눠볼 수도 있고 판매는 소비자에게 어떤 직접 판매 중간상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중간상에게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지는 뭐 원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등등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구매 후 평가에 대한 개선 전략. 이제 기업으로서는 소비자들이 만족을 하면 아주 좋지만은 불만족하는 경우에 또는 아까 이제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경우에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만족을 어떤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구매 전 단계에서는 계속적인 뭐 시장에 대한 뭐 제품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한다. 무슨 품질을 통제한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생산 관리에서 뭐 식스 시그마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간 이 불량률, 불량률을 어떤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와 어떤 커뮤니케이션, 어떤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어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광고에 대한 큰 역할이 광고가 사도록 설득하는 것도 있지만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 단계에서는 확실한 품질 보정. 우리가 이제 어떤 품질 보정, 품질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교환해 준다. 뭐 예를 든다면 라이프 워런티, 평생 무슨 뭐 바꿔준다. 또는 뭐 1년 내에 무슨 5년 내에 그 다음에 이제 점포 내에 어떤 무리한 판매 행위. 우리가 이제 너무 무리한 강압적인 어떤 판매를 했을 때 나중에 불만족도 높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용법 제공. 우리가 이제 대기업의 제품과 중소기업의 어떤 제품에서 이 사용 매뉴얼, 사용 설명서를 보면은 차이가 아주 커요. 대기업의 제품일수록 아주 자세히 초보자가 처음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사용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정확하게 하는 것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매 후 단계에서는 적절한 애프터 서비스. 요즘 우리나라 기업의 AS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발한다. 뭐,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더 추가적인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상호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어떤 불평을 들어주는, 그 불만족 고객에 대해서 그 불만족을 해결해주면 훨씬 더 만족한 고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소비자들의 만족, 불만족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해서 그것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개선을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